유튜브 채널 모두의 에이펙스에서는 오라클 에이펙스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이 강좌는 오라클 에이펙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오라클 에이펙스의 기본 개념과 활용법 전달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강좌의 세 번째 세션은 한국 1호 오라클 에이펙스 개발자이신 장세국님께서 오라클 에이펙스 리포트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오라클 에이펙스 리포트를 구성하는 클래식 리포트, 인터랙티브 리포트, 인터랙티브 그리드에 대한 특징과 사용법을 데모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라클의 가장 기본적인 레포트 유형 세 가지 클래식 레포트, 인터랙티브 레포트, 인터랙티브 그리드 세 가지 타입에 대한 기본 컨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했던 이 폼에 대해서는 이전 유튜브 동영상을 참조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레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레포트 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 폼을 만들 때 현재 이 오라클 APX의 개발자 모드의 특정한 자기의 애플리케이션, 지금 저는 인사관리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자기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와서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누름으로 해서 지금부터 레포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누르면 다양한 타입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랙티브 레포트, 인터랙티브 그리드 그리고 위에 클래식 레포트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클래식 레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레포트를 클릭을 합니다. 페이지 번호는 신선하게 100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레포트의 이름을 다른 이름이랑 차별화하기 위해서 플래시 레포트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포트를 만들 때에 이 폼을 같이 포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냥 레포트만 만들 수도 있고 폼을 포함해서 폼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목록을 쭉 뿌려주고 그 목록을 수정 모드로 팝업 페이지를 불러서 팝업 페이지라는 얘기는 폼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홈페이지를 불러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 이 레포트 프로그램의 홈페이지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이 팝업으로 뜨는 페이지는 110번 페이지로 제가 임의로 지정을 했고요. 인사 마스터 입력 노회 폼이라는 이름으로 110번으로 만들어지는 홈페이지의 이름을 이렇게 제가 임의로 줬습니다. 그리고 팝업 페이지를 뜰 때에 팝업 형태로 뜨느냐,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드로우 형태로 펼쳐지는 형태로 팝업 페이지를 만들 거냐를 선택하는 거고요. 거기서 저는 드로우 모드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모드로 폼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식 레포트로 즉 다시 말해서 리스트를 뿌려줄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뿌려줄 거냐. 물론 여기서 여러 개의 테이블일 경우에는 직접 쿼리 문장으로 뭐 두세 개 테이블을 조인해서 쿼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직접 쿼리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테이블일 경우에는 직접 테이블 네임을 여기서 지정을 하셔도 됩니다. 지정을 하셔도 되고 직접 하나밖에 없는 테이블이면 인사 마스터라는 테이블에서 갖고 와라 라고 하는 쿼리 문장을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탑 레벨의 바로가기 브레드크럼이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그 다음에 왼쪽에 내비게이션 메뉴에 현재 내가 만들고자 하는 백과 페이지가 메뉴에 등록되게 할 거냐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를 물어보는 이유가 어, 인사 사원 정보 리스트를 쭉 디스플레이가 되면은 거기서 수정 모드로 특정한 레코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옵션으로 선택했던 팝업 페이지가 뜰 텐데
팝업 페이지를 뜰 때 조회를 하기 위한 서로 연결시켜주는 서로 PK와 FK 키가 어떤 키냐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일련 번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하고 팝업하고 서로 조회를 해주려고 그러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키를 선언해 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00번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플래시 레포트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 상태로 바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플래시 레포트 유형이고요. 인사 마스터라는 테이블로부터 모든 컬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 화면에 디스플레이 시켜준 겁니다. 우리가 이 플래시 레포트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만들 때 폼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에 선택된 결과로서 맨 앞에 이 편집 모드 아이콘이 자동적으로 생기고 우측 상단에 새로운 사원을 추가할 때 에, 같은 페이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110번 폼을 만들었는데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드로우 형태로 폼이 뜨고 이게 폼이죠. 폼 형태로 뜨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를 조회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서로 아까 프라이머리 키하고 포린 키 서로 연결고리가 일련 번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 클릭을 하면 일련 번호를 가지고 조회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가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몇 번의 클릭만에 의해서 레포트가 완성이 됐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특정한 로우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의 화면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제 추후에 또 나머지 인터랙티브 그리드와 인터랙티브 레포트를 설명을 드릴 때 그 레포트하고 이 레포트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우리 이 헤더 부분에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렬이 자동적으로 되는 기능이 이 헤더 클릭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으면 편집 모드에서 이 기능이 소트하는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면 이 소트 기능이 안 되게끔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소트 기능, 단순히 이 기능밖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레포트에서는. 그런데 클래식 레포트에서는 인터랙티브 레포트하고 인터랙티브 그리드는 이 위에 헤더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조금 제가 더 응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편집 모드로 들어와서 현재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요 뒤에 이거는 로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만든 필드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 엔드 유저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엔드 유저들은 볼 필요가 없는 칼럼이라 이 칼럼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모드에서는 맨 밑에 개발자 탭이 나오는데 여기서 110번 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100번 페이지 개발자 모드 화면으로 바로 돌아가고요. 현재 우리가 만든 이 클래식 레포트라는 리전이 타입이 클래식 레포트고 아까 제가 입력했던 쿼리 문장이 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오브젝트 내비게이터에서 현재 이 클래식 레포트 리전의 컬럼을 펼쳐보면은 이 위로부터 가까운 모든 컬럼이 나오죠. 여기서 제가 보고 싶지 않은 컬럼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컬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서 아예 히든으로 숨겨도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예 삭제를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레포트에서 예를 들어 입사일자를 이 앞으로 옮기고 비밀번호도 이 앞으로 옮기고 주소는 저 뒤로 보내고 컬럼의 위치를 조정을 할 필요가 경우에 따라 있겠죠. 테이블에 만들어져 있는 컬럼 순서대로 보여지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현 상태에서 그래서 기본금을 위로 좀 올리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레포트에서도 자동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포트에서 보면 성명인데 이렇게 이 성명이라고 하는 컬럼의 이 폭이 에, 이메일 주소처럼 길게 나오면 좋겠는데 짧게 나오죠. 여기서 대한 조정은 해당되는 컬럼의 오른쪽에 어트리뷰트란에 가보시면 셀 위스가 있는데 이 셀에 대한 위스를 100픽셀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장하고 실행을 시키면 100픽셀이 별로 안 들어갔네요. 시성명 10이 났군요. 100. 다시 붙이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성명의 이 셀이 좀 더 길어. 이렇게 해서 레포트에 대한 포맷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 번호는 뭐 고유 번호니까 상관없지만 부속 코드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속 코드를 이렇게 코드 테이블을 따로 빼서 코드 관리를 따로 하죠. 부속 코드, 입사 구분, 직책 테이블, 직위 코드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는 코드로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대한 명칭으로 일단 우리가 보고 싶을 경우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입사 구분 직책 직위 갖고 해볼게요. 직위 갖고 그러면 직위라고 하는 이 칼럼에 지금은 그냥 DB에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갖고 오도록 만들어 놨는데 얘는 가지고 올 때 미리 화면에 이 직위가 코드로 되어 있는 거를 직위명으로 바꿔서 뿌려라라고 하는 쿼리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써주는 거를 주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여기에 보시면은 어, 삼각형, 동그라미, 사각형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데 이게 쉐어드 컴포넌트라고 하는 아, 영역으로 우리가 모든 페이지 이 현재 118번의 애플리케이션에 속해 있는 118번이라고 하면 인사관리라고 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속해 있는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빼서 하는 곳에 모아두는 기능이 이 쉐어드 컴포넌트의 기능입니다. 얘를 클릭하게 되면 쉐어드 컴포넌트로 바로 들어가고요. 아니면 이 애플리케이션 인사관리라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쉐어드 컴포넌트를 눌러도 그 화면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방금 제가 하려던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그 기능이 리스트 오브 밸류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리스트 오브 밸류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조회를 했을 때 직위나 직책들이 실제 직책명이나 직위명으로 나오게끔 해드링 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선언을 리스트 오브 밸류에서 선언을 한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지금은 부속 코드나 직위가 있는데 직책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책에 이것을 일단 잠시 복사해서 새롭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LOV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from scratch 처음부터 다시 만들겠다라는 거죠. 새롭게. 그리고 여기다가는 직책 코드 LOV라고 이름을 주고 이것이 직책은 수시로 변경이 될 수가 있고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쿼리 문장을 다이나믹하게 매번 DB의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바뀐 값이 바꿔오게끔 하도록 하려면은 다이나믹을 선택하시면 되고 스태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남녀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yes, 아니요. 이런 형태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들은 스태틱이란 것을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수시로 값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다이나믹을 선택을 해서 쿼리 문장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쿼리 문장도 SQL 문에서 직위가 아니라 책, 파일. 네, 됐죠? 그러면 이 현재 쿼리 문장에서 리턴하는 값은 코드 값을 리턴하고 화면에 보이는 값은 직책명
보여줘라. 뒤로 다시 한번 가보면 코드명이 D고 코드가 V잖아요. 음, 엘리어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리턴 값은 V, 코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컬럼은 코드명, 우리 풀어라라고 해서 직접 코드 LOV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조금 전에 우리 그 만들었던 레포트에 가서 직책이었죠. 여기서 지금 직책이 J0302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직책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서 그냥 뒤배는 거 갖고 오지 말고 방금 제가 만들었던 리스트 오브 밸류에 있는 놈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서 쉐어드 컴포넌트에서 직책, 방금 우리가 만든 게 보이는 거죠. 얘를 저장시키고 실행시키면 직책이 똑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뭐 공통 코드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 직책, 코드명. 직책의 직책 코드 다시 한번 커링 정을 볼까요? 왜 안 나오는지. 코드, 코드 부분이 직책이고, 코드명. 네, 네. 직책. 직책에서 직책 코드, 쇼트 컴포넌트. 이상이 없는데, 내가 이거 직위로 해놨군요. 아까 이거. 직책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객걸 안 쓰고, 직책, 여기서 직접 코드를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직책에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죠. 예,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아까 왜 안 나오냐면, 리스터 밸류의 직책인데, 아까 직위 거를 카피해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까 직책, 직책으로 돼 있네요. 그죠? 네. 예. 걔를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페이지에서도 쉐어드 컴포넌트에 만들어 놨던 거를 갖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쉐어드 컴포넌트에다가 만들어져 있는 놈을 직접 가져다 쓰면 코딩의 양이 줄어들겠죠. 음, 예, 예, 제대로 나오죠. 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게도 이미 제가 아까 잠깐 테스트를 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게도 쉐어드 컴포넌트에 지기를 갖다가 사용하게끔 하면은 지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 레포트에서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는 거를 코드명으로 뿌려주게끔 해주는 게 레포트에서 LOV랑 연결을 시켜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요. 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폼도 보시면 들어갈 때 보면 직책 코드명으로 나오잖아요. 얘도 한번 한 김에 터치를 한번 해보면 홈페이지를 불러서 직책을 얘는 팝업 LOV로 아까 만들었던 걸 같이 공통으로 쓴다라는 거죠. 개념을. 매번 커리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가지고 오고 이 직책을 가지고 올 때 여기서는 어떤 방식이냐면 팝업 LOV 방식으로 가지고 왔고 직위는 리스트 셀렉트 리스트 형태로 가져와 볼게요. 두 개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위죠. 네.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아까 그 팝업으로 뜬 프로그램을 이 팝업으로 뜬 프로그램 이 두 개를 빠져나와서 다시 수정 모드로 들어가 보면 하나는 직책이고 하나는 직인데 요 오른쪽에 펼쳐지는 모습이 다르죠. 얘는 팝업 다이얼로그가 떠가지고 검색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얘는 이제
팀원이냐, 팀장이냐. 얘는 그냥 리스트로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경우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 방법이랑 약간 다른 어, 선택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클래식 레포트의 방식이고, 여기서 한 가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화면들은 요 우회 상단에다가 이 레포트 리스트가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필드를 위에다가 나열해 놓고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번 페이지에다가 이 100번 페이지 방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고 리전을 하나 다시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얘는 위로 좀 끌어올려서 얘는 조건 입력이라고 하는 리전을 하나 만들고 조건 입력이라고 하는 리전에다가 입력하는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코드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고 아마 이거 하나만 갖고 테스트를 하죠. 부서 코드인데 단지 이렇게 되면 그냥 필드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셀렉트 리스트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쉐어드 컴포넌트에 부서 코드 부서명을 가지고 오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놈을 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코드 LOV. 부서 코드 LOV를 그러니까 부서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장시켜 놓고 실행을 시키면 위에 부서 코드 LOV가 부서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서 쉐어드 컴포넌트랑 활용하는 방법의 개념의 같은 방법이고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면 밑에도 선택된 값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로직을 추가로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모드로 와서, 개별 모드로 와서 이 부서 코드라고 하는 이 아이템이 값이 바뀌면 밑에 클래식 레포트의 값에 부속 코드가 조건절로 들어가서 해당되는 조건에 대한 값만 나오게 해라. 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속 코드라고 하는 어, 이 필드를 클릭을 해서 다이내믹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이건 왜냐면 선택을 하면 바뀌어라 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가 추가로 등록시켜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체인지 부서 코드라고 하는 아이템의 값이 바뀌었을 때 무엇을 하느냐? 밑에 클래키 레포트라고 하는 리전, 이 리전을 리프레시를 시켜라. 리프레시를 시켜라. 어떤 리전을 클래시 레포트 리전을 리프레시 시켜라. 라고 하는 로직을 집어넣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클래시 레포트에도 이 부서 코드에 맞는 값만 나와라라고 하는 외워자를 추가로 등록시켜 줘야 되겠죠. 그거 하기 이전에 한번 어떻게 동작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 부서 코드를 선택하면 밑에는 깜빡깜빡이는데 동그라미 이 웨이팅 아이콘이 잠깐 나왔다 사라지죠. 예, 값이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되도록 조건줄을 넣어주면 이 클래식 데프트에서 웨어저를 부서 코드는 위에 화면에 입력된 키 100의 부서 코드의 값으로 조회를 해라 라는 의미고 그 값, 이 변수를 이 아이템이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어사인을 시켜 주셔야 돼요. 네. 이게 어사인을 시켜 주시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고요. 국내 영업부, 화장실, 인서팅, 영업팀, 없네요. 경영정보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형의 조건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레포트 형태로 보는 형태의 기능이 클래식 레포트로 개발된 기능이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 위에 헤더는 정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 컬럼에 대한 위치나 폭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칼럼으로 들어가서
성명이면 성명의 칼럼으로 들어가서 소트를 하게 할 거냐? 아니요. 그리고 직책을 위치를 좀 위로 옮길 거냐? 그러면 여기서 직책 주기를 위로 좀 옮기고 폭을 이 부서 코드라고 하는 컬럼의 폭을 좀 넓게 폭을 좀 길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사이즈를 조정해주면 조정이 되고 그래서 실행시키면 직책 주기 위치 바뀌었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바꾼 게 부속 코드는 그냥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그대로네요. 방금 우리가 부속 코드가 셀 위치가 100, 100인데 이거는 크기 변함이 없네. 예, 아무튼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클래식 레포트고 아까 숙명 같은 경우에 소톱을 기능을 뺐더니 여기에 소톱을 할 수 없는 링크가 아예 안 되는 형태의 성명이라는 글자로 표시가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한 거 마무리를 짚고 넘어갈게요. 얘는 아예 볼 필요가 없으니까 화면에 히든으로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해서 화면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티브 레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레포트를 새롭게 생성을 시켜서 나중에 이 클래식 레포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이제 인터랙티브 레포트라는 레포트를 만드는데 여기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페이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단에 쪽 크리에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서 페이지를 생성을 해도 됩니다. 눌러서 인터랙티브 레포트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만들 건데 여기에 원래 나와 있는 것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블랭크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일일이 날 코딩을 하는 형태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아예 블랭크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 아까 클래식 레포트와 비슷한 유형의 화면 구성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랭크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요. 얘는 120번이고 인터랙티브 레포트고 브레드크럼 필요 없고 메뉴에 나오게 하고 프리트 페이지 그냥 빈 껍데기 빈 껍데기 화면만 만들어진 거고요. 이 화면 실행시키면 빈 kop데기만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까와 같이 조건 할 수 있는 리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서 조건이라고 주고 여기에는 아까는 부서 코드를 갖고 조건을 줬잖아요. 이번엔 페이지 아이템을 어, 직책으로 줄까요? 직책. 네, 직책으로 여기서 조금 전에 했던 거 똑같은 방법입니다. 직책인데 셀렉트 리스트에서 우리가 만든 쉐어드 컴포넌트에 직책을 가지고 오게끔 그래서 저장시키고 실행시키면 직책에 뭐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나머지 추가 부분은 또 영역을 추가로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인터랙티브 레포트라고 하는 이해를 돕고자 저렇게 그냥 한글로 썼습니다. 인터랙티브 레포트라고 하는 타입을 선택을 해서 레포트를 만들 거고요. 직접 DB에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쿼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 SK 문장을 직접 찾아가지고서 테이블을 선택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텍스 인사 마스터 테이블을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컬럼을 펼쳐보면은 불필요한 컬럼을 미리 여기 사전에서 뺄게요, 미리. 네. 자, 이 상태에서 저장시키고 실행시키면 아까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레포트가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아까 클래식 레포트하고
이거하고의 차이점은 이 위에 헤더 부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위아래 소프트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현재대 이 칼럼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브리핑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직책이 C01, C02, C03 이놈을 그룹핑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룹핑을 하면 직책이 C01인 거, C02, C03, C04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예를 들어 기본급을 어, 정렬을 하고 싶을 경우에 급여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주소 상세, 퇴사 일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컬럼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컬럼 번호를 안 보이게 하고, 이런 기능들이 위에 이제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공되어 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한 가지가 헤더에서 방금 보여드린 형태의 작업들뿐만 아니라 위에서 서치 기능, 예를 들어서 주소 코드가 30이고 그다음에 직책이 C01인 사람만 나와라. 이런 사람이 없나 보죠. 30인 사람만 나와라. 그러면 30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놈은 다 나옵니다. 30이라고 들어가 있는 글자는. 이제 나중에 이거를 한글로 표시를 시켜버리면 한글로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의미 있게끔 필터링이 돼서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는 모든 컬럼들을 전부 다 검색하는 거고 앞에 돋보기 표시를 누르면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컬럼을 아예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액션을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제일 위에 이제 컬럼은 화면에 뿌려진 컬럼들을 아까 제가 이거 히든으로 숨겼죠. 다시 보이게 해라. 그리고 이 컬럼의 위치를 위로 올려라. 그리고 뭐 남녀 구분도 좀 위로 올려라. 이 칼럼의 위치 배열을 여기서 위치 이동을 시킵니다. 아까 클래시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칼럼의 위치를 클릭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랙티브 레포트나 인터랙티브 그리드에서는 이 칼럼에서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이 결과치의 이 배열이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위치를 바꿔줘야지만 실제로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위치를 바꾸는 순서를 바꾼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레포트를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이 레포트를 저장하게 되면은 저장을 할 때 현재 내가 이 칼럼에 대한 위치라든가 내지는 이 역시도 어, 이 길이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길이 조정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이렇게 뭔가 위치라든가 특성을 바꿨을 때의 이 레포트 타입을 내가 레포트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특정한 이름을 주고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내가 방금 개발했던 모양의 타입을 똑같이 보이게끔 하겠다라고 하면 디폴트 레포트 세팅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걸 프라이머리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이 메뉴를 클릭했을 때 내가 방금 바꿨던 거 정렬을 했고 위치를 바꾸고 뭐 불필요한 컬럼을 안 보이게 했고 이렇게 조정했던 것들을 레포트를 저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 혼자 쓸 때는 여기다 이름을 AA라고 이름을 주면은 지금 현재 이 타입은 AA 타입이고 주소 상세도 없고 그다음에 GB를 그룹핑 시키고 이렇게 내가 레포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포트를 저장을 하는데 얘를 BB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레포트 저장된 포맷이 위에 AABB라고 하는 타입으로 만들어지고요. 얘를 이제
그, 볼 필요 없이 전부 다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 선택된 놈을 삭제를 하면 되고요. 음. 내가 나만을 위한 레포트 타입을 이렇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아까 제가 저장을 할 때 세이브 레포트에서 디폴트 레포트 타입으로 프라이머리를 선택되면은 이때 저장되어 있는 이 타입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금 저작한 포맷으로 다 똑같이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 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인터랙티브 레포트에서의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치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것처럼 여기 액션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필터링도 할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레그레이션, 서메이션, 컴퓨트, 포맷, 하이라이트, 그다음에 페이지당 몇 건씩 보이게 할 거냐. 거기다가 차트를 또 마찬가지로 차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현재 레포트에다가 차트까지 같이 보이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엑셀에도 보면은 엑셀에다가 특정한 셀을 선택해서 차트로 보이게끔 해주는 기능이 엑셀에 포함되어져 있죠. 그거랑 뭐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룹바이나 피벗 기능도 여기에 기능이 추가가 돼 있어서 마치 피벗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열과 컬럼을 서로 위치를 바꾸고 싶을 경우에 보통 우리가 그런 기능들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위에 헤더가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 40번 부서 이런 식으로 위에 헤더가 부서가 나오게끔 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꿔서 부서별 뭐 합계, 부서별 사원 뭐 이런 형태로 보통 그런 식의 응용 방법을 많이 쓰는 데가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 군에 속해 있는 어떤 화면을 만들 때 BI 쪽 화면을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피보팅 기능인데 그 피보팅 기능도 여기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현재 이게 조회된 이 결과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CSV나 HTML이나 엑셀이나 PDF 포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사이즈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놈을 특정한 사람한테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이런 툴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레포팅 같은 경우에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추가적인 이 스크립트 내지는 자바스크립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기능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진짜 화면에 나온 거를 저장을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 열어볼까요? 만든 김에 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금 아까 위에서 선택했던 것을 밑에 연결고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클래식 레포터처럼 지금은 직책이 위에 입력한 P120 언더바 직책 그리고 값을 어사인을 시켜줘야 되니까 어사인 시켜주고 그리고 이놈이 값이 바뀌면 밑에 웨어절이 추가되어 있는 이 리전이 다시 뿌려져라 라는 의미로 여기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이내믹 액션을 추가를 하는데 다이내믹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P120 직책이라고 하는 아이템의 값이 바뀌었을 때 종류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현재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액션의 유형에 따라서 이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값이 바뀌었을 때 무엇을 해라 하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직접 AJAX처럼 여기다가 SQL 문장을 PLSQL 문장을 써서 내가 그 버튼 누르면 DBA 데이터를 입력을 여기서 아예 화물 화면을 폼을 서밋하지 않고 직접 여기서 인서트 문장이나 딜리트 문장을 직접 쓸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로 리전을 리프레시를 해라. 어떤 리전이냐? 아까 인터랙티브 레포트라는 리전이다. 나만 지정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사이트 나가시겠습니까? 요거 자꾸 화면에 뜨는데 이것은 뭐냐면 요 필드 아이템이 뭔가 값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값을 넣어 처리를 하고 나갈래? 처리하지 않고 그냥 나갈래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이 페이지에 보시면 warning on unsaved change라고 하는 것이 온되어 있잖아요. 얘를 오프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즉 내가 뭐 바꾼 것에 대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이 레포트가 이제 안 보일 겁니다. 네, 갔다가 다시 한번 와보고 다시 가면은 이게 메시지가 안 나오죠. 네. 인터랙티브 레포트 방금 우리가 만든 거에서 아까 직책에 값이 바뀌면 밑에 조회가 되라 라고 해놨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형태의 레포트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터랙티브 레포트에서 정리하자면 각 헤더에 대한 어떤 특성을 여기서 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검색을 할 수도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헤더들마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 헤더를 기본급은 아무나 다 보면 안 되니까 헤더 기본급이란 칼럼을 숨기고 싶을 때 이렇게 숨기는 기능들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이 레이아웃에 대한 것들을 바꾸고자 하는 순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칼럼을 아예 안 보이게 한다든가 필터링을 걸고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정렬이나 뭐 에그리게이션, 서메이션, 뭐 플래시백, 포맷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번 부수면은 이 라인을 빨갛게 표시를 해라. 뭐 그런 식의 어떤 어, 강조를 하고 하이라이트를 시키고 싶을 때 여기서 어,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 컨디션을 지기가 뭐일 경우에 이 색깔로 나오게 해라라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피벗 기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레포트라고 하는 기능. 어, 이 레포트를 할 때도 이제 아까 우리가 레포트 할 때 리전 네임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레포트로 이 레포트를 저장할 때의 이 이름 자체를 아니 다운로드를 할 때 잘못 말씀드렸네요. 다운로드를 할 때에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를 할 때에 이 이름을 프로그램에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이름을 지금은 그냥 리전 이름을 그냥 그대로 디폴트로 갖고 와서 썼는데 이것도 다이나믹하게 이름을 바꿔서 저장할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인터랙티브 랩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그리드가 조금 인터랙티브 레포트하고 스타일은 비슷한데 저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안 쓸 수가 없는 게 인터랙티브 그리드예요. 그 화면을 이제 만들면서 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인터랙티브 그리드 가기 전에 인터랙티브 레포트에서 보통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디자인하는 방식은 이 조건이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위의 영역에 하나의 블럭이잖아요. 뭐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음, 색깔을 이렇게 좀 입힌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포맷을 이렇게 모양을 좀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는 없죠. 위에 조건이라고 하는 영역의 영역 이름이 현재 안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인터랙티브 레포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터랙티브 레포트기 때문에 없고 얘를 스탠다드로 바꿔놓고 스탠다드 형태의 마찬가지로 컬러를 정의를 해줘서 저장시키고 실행시키면 인터랙티브 레포트 영역이다라고 해서 서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음, 지금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으면 전체 레코드가 다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허리 문장을 조금 손봐주면 되겠죠. 이게 선택한 값이 널 별리면 직책이다라고 해서
어, 이렇게 아까 외어절을 좀 바꾼 다음에 실행시키면 직책 아무것도 안 주면 전체 레포트가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도록 했고요. 이제 인터랙티브 레포트에서 설명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드에서 설명을 줄이기 위해서 레포트 쪽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인터랙티브 레포트라고 하는 오브젝트 내비게이터에서 해당되는 리전을 선택하고 어트리뷰트에 가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가 양이 많을 경우에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를 선택하는 데에 넘버링을 맨 아래 여기에 표시하게 할 거냐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의 맥시멈 로우 수가 여기가 지금 100만으로 되어 있나요? 100만 건이 맥시멈 로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게 웹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1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좀 많아지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화면에 대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갖고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냥 맥시멈 1000건만 갖고 와라. 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에, 데이터를 쿼리를 했는데 데이터가 한 건도 없다 그러면 한글로 이렇게 한글 메시지를 주면 되고요. 엔드 유저들한테 위에 이 액션이나 검색하는 요 내용을 아예 제공해 주고 싶지 않을 때는 개발자에서 이 서치바를 이렇게 전부 다 오픈을 시켜버리면 됩니다. 서치 필드 페이지당 뭐 몇 건씩 하는 이런 식의 기능을 아예 없애버리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왜냐하면 이거 가능한 한 제공을 안 해주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위에 이거 없죠. 요 위에 검색해 주는 기능이나 아까 액션 버튼이 괜히 액션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뭐 이상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면은 맨날 개발자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이상해요. 이런 어떤 에, 컴플레인 팩터가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런 기능을 제공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싶을 때는 서치바를 오픈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우리가 스크롤을 화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스크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한 사이즈를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리전에 예를 들어서 350 픽셀로만 그 리전 사이즈를 높이를 정해놓으면 스크롤바가 생깁니다. 350 픽셀의 헤딩. 이 300이 넘는데 왜 여기에 스크롤바가 안 생기지? 음. 이 기능은 인터랙티브 그리드 쪽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뭐 딱히 제가 다른 것을 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지금까지 클래식 레포트하고 인터랙티브 레포트 두 가지 타입의 유형을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랙티브 그리드를,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아까 페이지에서 크리에이트 페이지 눌러서 우리가 만들었고, 여기 현 상태에서 바로 페이지를 클릭을 함으로 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아예 인터랙티브 그리드라고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200번이라고 하는 페이지 넘버로 어, 인터랙티브 그리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페이지로 폼까지 포함된 걸 만들 거냐? 뭐 마찬가지로 해보죠. 이번에는 드로우가 아니라 이번에는 모델 다이얼로그로 선택해보고 어, 인사라고 하는 스키마에 인사 마스터 예, 오프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폼을 만드는데 사원번호를 이번에는 PK, 사원번호를 한번 해볼게요. 사원번호를 PK로 잡아가지고 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랙티브 그리드라고 하는 타입으로, 즉 여기서 보시면 인터랙티브 그리드라는 타입으로 뭐 아까 인터랙티브 레포트하고 거의 유사하죠. 타입만 다르죠. 이놈을 저장시키고 실행시켜 보면 인터랙티브 그리드는 이와 같은 포맷으로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아까와는 이 인터랙티브 레포트하고는 이제 형태가 좀 많이 다르죠. 인터랙티브 그리드는 요 각각에 대한 셀의 길이를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개발할 때마다 좀 짜증이 난다는 부분인데 가끔가다 이렇게 조정을 해 놓고도 이게 좀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짜증이 날 때가 좀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아까 인터랙티브 레포트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도 아예 안 보이게 하겠다. 최종 학력, 이메일, 그리고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 위치를 관리자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다시 마우스를 갖고 여기 가보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시든가 액션에 가서 컬럼을 선택하면은 이것도 아까 인터랙티브 레포트하고 타입이 좀 다르죠. 얘 위치를, 얘 위치를 얘는 안 보이게 하고 그래서 언체크 시키고 얘도 언체크 시키고 비밀번호도 언체크 시키고 그 다음에 기본급을 좀 위로 올라가게 위치를 기본급을 위로 올라가게 해서 전환시켰고요. 기본급 예, 이렇게 해서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옮기면 기본급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이 됐죠. 그리고 입사일자 포맷이 이런 식의 입사일자 포맷이니까 얘를 일단 포맷을 저장을 시키고 저장을 시키는데 사실 아까 이 각각에 대한 위에 이 셀의 위치를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한 상태에서 저장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럼에 각 셀마다 이 길이를 140 픽셀이고 구속도도 150이고 이렇게 지정을 미리 해놓으면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각 셀에 대한 어, 길이를 정해놓으면은 이렇게 폭이 조정되는 형태로 인터랙티브 길이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렬은 마우스를 헤드에 갖다 대면은 이게 정렬시켜주는 아이콘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 헤드의 앞부분에 가면은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아까 인터랙티브 레포터와 마찬가지의 기능들, 여기서 검색하는 기능, 그다음에 서메이션 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기본급을 여기 보면 전체 기본급을 여기서 서메이션 하고 싶다. 아까 서메이션은 인터랙티브 레포트에 없었거든요. 여기서 서메이션을 에그리게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인터랙티브 그리드는 여기서 서메이션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급의 썸을 해라 라고 하면은 기본급의 썸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예, 표시가 되도록 해주는 기능이 헤더에 그 기능이 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맷을 좀 바꿀 경우에 다시 200번 페이지로 가서 200번 페이지로 가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입사일자, 퇴사일자의 데이트 피커라고 하는 부분을 날짜의 포맷을 우리 한국식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그다음에 기본급도 넘버인데 100단위 컴마로 들어가게끔
폼의 마스크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폼의 마스크를 씌워서 조회를 하면 예, 콤마가 들어가고요. 이 폼의 마스크가 들어가고 데이트도 마찬가지로 YYY와 MMDD 스타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레포트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직책이나 직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 하시면 되겠죠. 직책 여기서 팝업 LOV로 쉐어드 컴ponent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직책을 가져다 쓰겠다 선택하고 저장만 시키면은 다음부터 레포트 쓸 때는 직책이 이렇게 한글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폼도 마찬가지죠. 이 폼도 어, 마찬가지로 아까 인터랙티브 레포트에서 했는데 여기서 값을 남겨줄 때 아까는 우리가 일련 번호를 갖고 남겨줬는데 제가 이 현재 인터랙티브 그리드를 만들 때는 사후 문헌을 갖고 넘겨주게끔 만들어놔서 지금 에러가 나는 겁니다. 즉 그것을 보시려면 현재 이 폼 화면에 이제 팝업 모드잖아요. 폼 모드로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 보면 현재 얘가 PK를 뭐로 잡혀 있는가 디버깅 할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원 번호가 PK로 잡혀져 있죠. 그럼 남길 때도 PK로 남겨야죠. 일련 번호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련 번호 누르면 일련 번호는 PK로 안 잡혀 있을 거예요. 예, PK로 안 잡혀 있죠. 사원 번호가 PK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 페이지에서 얘를 클릭을 할 때 남겨줄 때 사원 번호를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링크하는 칼럼에서 사원번호, 사원번호, 사원번호가 맞았는데, 다시 사원번호, 예. 사원번호 값이 잘못 오선되어 있었나? 저장시키고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얘 넘길 때 사원번호를 넘겨서, 맞네요. 사원번호를 넘겨줘서 데이터가 이렇게 조회되게끔 폼을 만드는 거고요. 이 폼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이 다이얼로그 모양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 현재 페이지가 모달 다이얼로그인데 이거를 드로우 모드로 바꿀 거냐 아니면 위자드 다이얼로그로 바꿀 거냐. 드로우로 바꾸는데 사이즈를 큰 사이즈로 팝업이 뜨게 하고 오른쪽 끝에서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왼쪽 끝에서 날라오게끔 해라. 뭐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이건 다이얼로그 폼이잖아요. 폼 210번 페이지잖아요. 자, 마스터를 리프레시해서 얘를 부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뜨면서 큰 다이얼로그 형태로 이렇게 뜨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기능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터랙티브 그리드의 차이점은 인터랙티브 레포트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인터랙티브 레포트는 멀티레포트에서 해당하는 칼럼의 값을 수정을 직접 가서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회 온이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필드의 입력 모드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얘를 개발 모드로 들어가서 현재 인터랙티브 레포트 그리드라고 하는 이 타입의 어트리뷰트에 가보면 에디터가 이네이블 되어 있느냐 노로 되어 있죠. 얘를 ON으로 바꾸면 그 순간부터 해당되는 필드,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 기능이 인터랙티브 레포트는 없어요. 인터랙티브 그리드에만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 시키면 똑같이 뜨지만 마우스를 여기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인풋 모드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장시키면 저장이 됩니다. 그냥 저장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룹장로 저장. 예, 그룹장으로 이렇게 저장이 된 겁니다. 요, 요런 기능이 인터랙티브 그리드는 멀티 레코드의 단순 조회용이다 그러면 클래식 레포트나 인터랙티브 레포트로 쓰셔야 되고 이제 또 많은 형태의 화면 구성 방법이 이 멀티 레코드를 불러서 직접 해당되는 멀티 레코드에 가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서 이 해당되는 레코드의 디테일 입력 폼 화면을 불러서 여기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수정하는 방식, 두 가지 수정의 방식이 있다는 거. 자, 이것은 그 지난번에 포함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얘는 오라클 APX가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터랙티브 레포트를 만들 때 매뉴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토매틱하게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입력을 수정 버튼을 누르거나 입력 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됐던 이유가 이렇게 해서 입력 버튼을 누르면 얘가 수정이 되는 이유가 어, 이 프로세서 부분, 프로세서에 보면은 인터랙티브 그리드라고 하는 오토매틱 DLM 기능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그 기능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얘가 대신해 주는데 얘가 대신해 주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이 인터랙티브 그리드 우리 화면에 뿌려둔 이 칼럼에 PK를 선언해 놔야지만 가능해요. 일련 번호가 PK, 사원 번호가 PK로 돼 있었죠. 얘는 지금 PK가 안 돼 있고 사원 번호가 PK로 잡혀 있죠. 그러면 인터랙티브 그리드 멀티레코드 환경에서 값을 수정을 하면 얘가 해주는 것이 현재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는 모드냐, 수정하는 모드냐, 삭제하는 모드냐를 지가 알아서 캐치를 한 다음에 그, 그 PK, 즉 사원번호 어차피 유니크하니까 그 기반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기반으로 딜리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딜리트를 한번 해보면 딜리트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여기에 햄버거 표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햄버거 표시를 누르면 빈 라인을 하나 추가시킬 수도 있고요. 빈 라인을 그러니까 카피를 할 수도 있고요. 현재 111번 라인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맨더터리 필드이기 때문에 꼭 입력하고 표시가 나오니까 얘도 지워버리고 그럼 111번이라고 하는 로가 삭제가 되고 저장시키면 데이터가 삭제돼서 없어졌습니다. 그 기능이 여기서 add, duplicate, delete, modify는 여기서 값 수정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누르면 저장되는 거. 여기에 add row를 누르든지 아니면 현재 커져가 있는 위치에서 add row를 누르면 그 바로 밑에 새로운 라인이 생긴다라는 거. 그런 기능이 인터랙티브 레포트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이고 현재 개발자 입장에서 이 인터랙티브 레포트에서 나는 여기서 추가 안 해. 삭제하면 큰일 나. 나는 수정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수정도만 이렇게 온시켜 놓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그 요구사항이 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선별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마찬가지로 툴바를 나오게 할 거냐, 이 위에 툴바를 나오게 할 거냐, 안 나오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지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다운로드 받을 때의 기능,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하다가 아까 잘 안 됐었는데 페이지를 300픽셀로만 리전을 이 조회된 건수가 많을 경우에 그냥 이런 식으로 300이 5밖에 안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500픽셀 사이즈로 화면이 위로 안 넘어가고 그냥 스크롤바가 생겨서 조회가 되게끔 해주는 기능. 네, 요 기능이 조금 전에 보신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위에 이제 조건 줘서 조회하는 방법은 이 클래식 레포트에서 우리가 이거 했던 것처럼 인터랙티브 레포트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위에다가 조건 필드 만들어서 조건을 하셔도 되고. 근데 거의 대부분 필요 없는 게 여기서 그냥 조건을 주시면 돼요. 장자가 들어가 있는 로우는 전부 다 나와라 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굳이 위에 검색 필드가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네, 한 20분 정도만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티레코드를 선택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예를 들어서 부서 코드가
선택된 사람들의 기본급을 차트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즉, 다시 설명드리면, 현재 이 인터랙티브 그리드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리전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원별 급여 차트라고 하는 아, 리전 하나 만드는데 차트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차트로 만들 때 허리 문장을 직접 쓰는데 셀렉트 하원 아, 원호 그다음에 썸 이건 별 의미가 없네요. 색, 그다음에 직책별 음, 어, 직책별가 기본급 기본급을 썸을 해라. 음, 이렇게 해서 얘를 시리즈는 직책으로 라벨도 직책이고 밸류는 기본급이다 라고 해서 저장시키고 실행시키면 당연히 밑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차트는 다이내믹하게 내가 위해서 멀티 선택한 놈만 선택해서 차트가 나오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밑으로 나오면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클릭해서 오른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차트가 보이는 이 스팬 사이즈를 총 12개에서 한 3개 정도의 위치만 차지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멀티 레코드를 선택하는 그 방식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음, 이 인터랙티브 그리드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그 이전에 선택된 놈을 어디다가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아이템을 하나 임시로 만들게요. 그래서 선택된 놈이다라고 하는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이 그리드에 다이내믹 액션을 만들고 다이내믹 액션을 만들 때에 어떤 경우냐면 인터랙티브 그리드에서 선택이 바뀔 경우에 셀렉션이 바뀔 경우에 무엇을 해라? 자바스크립트로 어, 부속 코드네요. 부속 코드로 할까요? 부속 코드 나중에 바꿀게요. 부속 코드 부속 코드를 선택되어 있는 부속 코드들을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해라. 아까 우리가 200번 200번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죠. 여기다 갖다 넣어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아이템 200번이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내가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놈 어? 에러가 났다. 에러가 났네요. 왜 이게 에러가 나지? 부속 코드.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겠네. 이거 디버깅 할 시간이 없어서 책.
예, 지금 뭔가 에러가 났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에 제가 한번 만들어 놨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은 형태의 개념인데,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같은 건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선택을 멀티로 할 때 오른쪽에 차트가 이렇게 선택된 값이 화면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죠. 음. 선택된 값에 자동적으로 선택된 놈만 차트로 이렇게 보이게끔 해주는 기능. 여기 한번 소스를 볼까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옵션에서 미렴을 해봤는데 역시나 에러가 났네요. 음, 이놈이 아니고요. 네, 같은데 뭐를 제가 잘못했을까요? 아무튼 똑같은 이 로직을 이용을 해서 에, 그 멀티 그러니까 그리드에서 레코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멀티 레코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 돌, 돌면서 선택되어 있는 값의 그 값을 이 제가 만든 임의의 아이템에다가 값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차트로 만든 이 차트, 네. 차트라고 하는 그 리전을 리프레시를 해라. 차트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코드 문장을 거기다 안 넣어놨군요. 아무튼 차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쿼리 문장이 부속 코드별 기본급이고 조건을 이런 식으로 위에 선택했던 선택 로우를 인스트링으로 찾아가지고 값이 있는 경우에 전부 다 값을 갖고 와서 어, 부속 코드별로 기본급을 썸해주는 형태의 쿼리 문장입니다. 이렇게 쿼리 문장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켰던 것이 인터랙티브 그리드에서 여기서 차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티 셀렉션을 한 다음에 인원만 뭔가 특정한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니드가 있는 프로그램 구현 로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요 위에처럼 이렇게 선택한 것만큼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럼 나중에 이 필드는 화면에서 숨기면 되는 거죠. 히든으로 숨기는데 밸류 프로텍션 하면 안 되죠. 계속 바뀌니까. 음. 그러면 선택된 칼럼이 없고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선택된 놈을 갖고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값을 가지고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리전에다가 그 결과를 표시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인터랙티브 레포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다이내믹 액션으로서 어, 현재 이 인터랙티브 그리드의 다이내믹 액션에 셀렉션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이런 자바스크립트로 선택되어 있는 개수만큼 선택되어 있는 어떤 선택된 그 로우의 키 값을 특정한 아이템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갖다 놓고 나서 화면이면은 그 화면을 리프레시 시키면 되고요. 갖다 놓은 다음에 뭐 버튼을 누르면은 그 아이템, 이 선택 로우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그 값을 변수로, 아규먼트로 이용을 해서 다른 페이지로 값을 내릴 수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 레포트 그리드에서 다른 레포트하고 차별화돼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멀티로일 경우에 얘를 직접 들어가서 클릭을 할 수가 있다라는 클릭해서 업데이트나 새로운 로를 추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 직접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값을 똑같은 레코드를 중복해서 입력을 시킬 경우에 중복시켜서 입력을 시킬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고요. 10분만 더
하자면 이것은 어, 인터랙티브 그리드가 이 오토매틱 DML이라고 하는 기능으로서 알아서 해주는 거지만 사실 이거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멘트 해서 코멘트로 바꿔놓고 제가 새롭게 만들면 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체 로직을 다 쓰지는 않을게요. 개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APX 달러 로우 언더바 스테이터스가 C냐 C면 then insert into APX 언더바 인사 마스터 그다음에 밸류 밸류라고 치고 그래서 어때요? 음, 예. 여기서 뭘 주냐면 물론 일련 번호는 여기서 일련 번호를 갖고 와야 되겠죠. 현지의 일련 번호 물론 어, 그거를 시퀀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뭐 해도 되고 저는 주로 시퀀스 이용하지 않고 직접 이게 타이핑하는 스타일이라 얘는 항상 변하니까 위에서 맥시멈 플러스 1을 해서 값을 갖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리드에서 입력된 것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음, 제가 이렇게 오타가 많습니다. 케이스 에이펙스 달러 예 웬이 음, C일 때, 뭐 이번 문장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웬 C일 때 얘를 수행을 하고 웬 U일 때 업데이트 성명이 바뀔 이유는 없죠. 직책이라서 바뀐다. 직책을 화면에 입력했던 직책으로 직위를 화면에 입력한 직위로 바꾸고 싶을 때 이미 화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값이니까 얘를 1년 번호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when 네. 실질이 오토매틱이 결국은 요 개념이거든요. 현재 인서트를 했던 업데이트를 했던 딜리트를 했던 그 로우의 스테이터스의 값이 리저브드 보드로 이 값에 기본적으로 들어오고요. 이 값이 크리에이트냐 업데이트냐 딜리트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의 에, DML 작업을 수행하는 게 위에 있는 제가 코멘트로 막아놓은 이 오토 DML에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내부 기능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완전 매뉴얼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 리전의 얘를 수행하는 리전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인터랙티브 그리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터랙티브 그리드라고 하는 리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수행하는 이 프로세서 쪽에도 마찬가지로 IG 이놈 꼭 주셔야지만 이게 이 IG, 이 리전의 로가 바뀌었을 때에 수행되는 거다라고 선언해주는 부분, 연결고리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언해주면 앞에 인터랙티브 그리드에서 작업을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작성한 이 로직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이 로직이 수행이 되겠죠. 저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코딩을 많이 합니다. 오토매틱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 화면 업무 프로그램들이 탭을 하나만 갖고 핸들링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음,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맷을 지금 여기다 쓸 얘기는 아니지만 포맷 우리가 입력을 할 때 9999, 뭐 999, 999점99 값을 입력을 하면 DB에 들어갈 때는 이를 우리가 to 넘버로 바꿔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필드 값이 있으면 A라는 필드 값이 이런 포맷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보너스라고 하는 필드에는 이렇게 들어가라 라는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라 그러면은 아예 입력할 때 여기에 보너스면은 이렇게 바꿔서 입력을 해줘야지만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음. 보너스 필드에 입력된 그 값이 이렇게 왜냐면 웹에서는 이 보너스라는 필드에 입력된 값이 캐릭터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잖아요.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콤마 점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스페셜 캐릭터까지 포함되는 형태로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투 넘버로 바꿔서 DB에는 이 보너스라고 하는 필드가 넘버로 잡혀 있기 때문에 넘버로 바꿔서 입력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케이스. 비근한 예로 이런 식의 어떤 유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토매틱보다는 그냥 이렇게 일일이 케이스별로 인서트 문장, 업데이트 문장, 딜리트 문장을 일일이 써주는 형태로 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인터랙티브 그리드는 인터랙티브 레포트와 클래식 레포트는 단순 조회 목적의 레포트 이지만 인터랙티브 그리드는 멀티 레코드 입력, 수정, 조회, 삭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고 그거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코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오토매틱 DLM 기능으로 어, 그냥 테이블과 1대1 매핑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의 이런 레포트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별도의 커스텀 로직을 쓰지 않고 오토매틱 DLM으로 바로 그냥 데이터가 수정되는 작업으로 어, 오토매틱 인터랙티브 그리드가 만들어주는 형태로 APX가 만들어주는 형태로 기본 로직을 그대로 써도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다른 레포트하고의 큰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어,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큰 차이는 이거와 유사한 레포트는 레포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레포트가 아닌 형태의 유사 기능들도 이제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다른 분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차 카렌다는 뭐 제가 많이 써봤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딴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카드나 차트 그다음에 폼 했고요. 리스트나 컨텐츠로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기능들은 음, 많이 사용하지 않은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전체 애플리케이션 한두 번 정도는 사용할 그런 타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거나 나중에 다른 분이 맡아서 그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대표적인 플래시 레포트, 인터랙티브 그리드, 인터랙티브 레포트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컨셉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어, 오늘 에이펙스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